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증상이 심할 때 명치주위가 불이 타는 듯한 이런 통증도 제가 자주 느꼈었고요. 양배추즙부터 시작해서 위에 좋다는 건 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사서 먹어봤습니다. 결국 꾸준히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위궤양, 그리고 더 심해지면 위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1명은 위염이다 라는 통계 자료처럼 대한민국 가장 많은 질환 중 하나인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아마도 짜고 자극적인 국과 함께 식사하는 문화와 음주 문화, 또 바쁜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바로 그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 질환은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재발하기도 쉽고 고치기가 참 어려운데요. 특히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도 발생되기 쉽다고 합니다. 또 이 진통제와 소염제, 아스피린, 스테로이드 제제, 항생제 등의 약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도 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만성 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는데요. 이럴 땐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그때 당시에는 소화도 좀 되고 속쓰림도 완화가 되어서 좋아지는가 보다 했었는데 약을 안 먹으면 얼마 안 가서 소화불량과 속이 하루 종일 더부룩해지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맨날 죽을 먹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요, 부드러운 죽이나 위에 좀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위는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위 기능이 저하되니 먹은 음식이 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전반적으로 몸의 컨디션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중에는 위에 있던 음식과 위산이 계속 식도까지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까지 발생했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가슴앓이나 산역류, 역류에 의한 식도 점막 손상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이유는 하부 식도 관략근 압력이 낮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이외에 불규칙한 식습관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습니다. 과식으로 인한 과다한 위산 분비는 역류 현상을 일으키기 쉬운데요. 늦은 밤 야식을 먹거나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면 역류성 식도염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타 식도 운동 이상, 위 배출 지연으로 인한 위장 압력 증가 등도 역류성 식도염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목도 매일 잠기고 나중에는 구역질도 계속되어서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서 계속 먹고 치료를 했지만 역시나 재발이 너무 잘 되는 질환인지라 괜찮아지고 아프고를 수년간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요.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증상이 심할 때 명치주위가 불이 타는 듯한 이런 통증도 제가 자주 느꼈었고요. 양배추즙부터 시작해서 위에 좋다는 건 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사서 먹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도 끝에 뭐가 항상 걸린 것처럼 늘 불편함이 지속되고 심할 때는 구역 증상도 동반할 정도로 제가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마음껏 먹지를 못하고 늘 헛구역질만 나오니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위염이란 이 위 점막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섭취한 음식으로 인해 위벽이 손상을 입었거나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균이 체내로 들어올 경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염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염은 결국 꾸준히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엔 위궤양, 그리고 더 심해지면 위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우리 대부분이 처음에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방치해서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에 아주 탁월한 식품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했더니 그것은 바로 마누카 꿀입니다. 이 마누카 꿀은 주로 뉴질랜드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마누카 나무에서 피는 꽃의 꿀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이런 뛰어난 약효를 활용해서 민간 약재로 활용해왔다고 합니다. 마누카 꿀은 살균 효과가 매우 뛰어나 파일로리균처럼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균을 억제해서 이 궤양 등 소화기계 질환과 감염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강력한 향균 작용이 충치균이나 치주질환균 같은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구내염이 좀 생겼다 싶으면 그 아픈 부위에다가 마누카 꿀을 조금 발라놓습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통증이 그런대로 잘 가라앉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꿀이 살균 작용을 하다 보니 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꿀이 당분이 많을 텐데 자주 먹으면 충치 생기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누카 꿀의 이 당분은 충치의 원인이 되는 백설탕의 성분과는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마누카 꿀에는 향균 작용 외에도 다양한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1, B2, 비타민 C, 나이아신 등의 비타민군 말고도 칼슘, 인과 같은 각종 미네랄과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영양분 섭취에도 마누카 꿀 효능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왜 술 먹고 다음날 시원한 물에 꿀 타서 꿀물 한 잔 마시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런 좋은 영양소들이 그만큼 꿀에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 꿀과 다르게 마누카 꿀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왠지 이 의미를 알기 힘든 100 플러스, 250 플러스, 400 플러스 같은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건데요. 이 숫자는 마누카 꿀의 향균 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마누카 꿀의 원산지인 뉴질랜드에서는 가짜나 낮은 품질의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사기관을 통해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브랜드 마크라고 불리는 규격에 따라 표기되는 것으로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누카 꿀 브랜드 마크에는 주로 향균 작용의 검사 방법에 의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 마크와 상관없이 수치가 높을수록 향균 작용이 높은 것임을 뜻합니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가 공인하는 브랜드 마크는 UMF, MGO, MGS 등 이렇게 3가지입니다. 마누카 꿀 연구의 1인자인 생물학자 피터 몰란 박사는 세계 최초로 마누카 꿀 효능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MGO 수치가 높을수록 그만큼 향균 작용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누카 꿀을 고를 때 MGO 400 플러스라고 써있는 마누카 꿀을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보니 그냥 꿀보다는 좀 더 되직하고 고농축입니다. 가급적이면 일반 꿀처럼 물에 타서 먹지 않고 아침에 눈 떠서 완전 공복에 한 숟가락씩 먹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저녁에 한 번 더 먹어줘도 괜찮습니다. 제가 먹어보니 그냥 꿀하고는 좀 다른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고소한 맛이 감도는 듯 하다가 끝에는 약간의 매운맛도 감돌면서 대체적으로 깔끔한 맛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누카 꿀은 쇠숟가락으로 떠서 드시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이 마누카 꿀에 쇠숟가락이 닿으면 꿀의 좋은 성분이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마누카 꿀을 먹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위가 멍든 것처럼 저릿저릿하고 밥 먹기 전까지는 위산이 과다 분비해서인지 늘 속이 쓰리고 울렁울렁거리는 날이 많았는데 이 마누카 꿀을 알게 되고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꾸준하게 먹으니 위액 분비로 인해서 느꼈던 불쾌감이 많이 완화되고 울렁거림도 차츰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공복이 길어져도 위가 편안하고 쓰리질 않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꿀이 위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다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류성 식도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위염을 오랫동안 지속한 분들 중에서 몸에 피로가 누적되면 입속 깊숙한 곳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것은 위에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역류하고 출혈이나 균의 번식 등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하면 아주 심한 구취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누카 꿀은 피로회복과 면역 증진에도 탁월하다고 하니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단맛이 싫으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한 스푼 그냥 떠서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꿀이지만 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꿀은 안전한 편에 속하지만 돌 전의 아이를 포함한 유아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특히 이 지긋지긋한 위 건강에 탁월한 마누카 꿀.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 공복에 마누카 꿀 한 스푼 떠서 드시면 어떠실까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민국은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